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부동산 투자의 방향을 잡아드리는 대전 충청권 중심부동산 나침판 부동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토지 관련된 서류 설명을 1탄, 2탄을 찍었는데요. 원래는 이어서 그걸 해야 되는데 중요하게 좀 안내를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우선은 관련 서류나 뭐 관련 정보들 보는 거를 조금 멈추고요. 농지법 개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농지법 개정 저도 대략 알고는 있었지만 바쁘다 보니까 깜빡하기도 했고 뭐 바뀐 거 날짜도 정확하게 모르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솔직히 바쁘다 보면 몰랐습니다. 솔직히 몰랐는데 농지들을 제가 뭐 계속 거래를 하다 보니까 법 바뀌기 전에 거래가 됐던 게 중간에 지금 잔금을 법 바뀐 이후에 지금 잔금을 치르다 보니까 농지법 적용을 받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농지법 개정안들을 지금 훑어봤고요. 여러분들께도 좀 안내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농지를 이제부터 취득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예전에 농지를 한번 취득해 보셨거나 아니면 이제 해서 뭐 지금 현재 다시 농지를 좀 취득하려고 하시는 분들 법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동산들도 토지를 많이 거래를 하거나 농지를 많이 거래하는 부동산들이 아니면 거래를 했다가 아차하면 서로 불미스럽고 싸움이 나거나 뭐 해결을 해야 될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농지법이 개정된 것들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나마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이걸 다 외울 수는 없겠지만 큰 틀은 좀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 영상을 좀 찍게 됐으니까요. 이번 영상 같은 경우도 여러 편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새로 법이 바뀐 것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농지증 발급 시기가 조금 이제 바뀌어서 그게 결국은 농지위원회가 신설이 됐고 그 농지위원회를 통해서 농지증이 농지자격 취득 자격 증명원이죠. 그걸 줄여서 농지증이라 하겠습니다. 그 농지증을 신청을 해야 농지를 취득할 수가 있는데 농지증 신청이 좀 까다로워졌고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뭐 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변경사항 농지를 취득하는데 농지법상 그리고 건축법상 가설건축법 관련된 상 조금씩 또 달라진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 편에 나눠서 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좀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시면 농지법이 시행령이 8월 18일 날 2022년 8월 18일 날 발표가 되면서 2021년 8월 17일 날 일부 개정도 됐습니다. 그거는 뭐 알고 있었지만 8월 18일 날 올해 2022년 8월 18일 날 또 일부 개정이 좀 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좀 체크를 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주요 내용 같은 경우는 뭐 주말 체험농장 취득에 관한 뭐 제한 사항이 조금 생겼고요. 농지증 관련돼서 심사 요청 강화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선은 주말 체험농장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고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에 농지를 취득하는 분들 대부분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 농업진흥지역 외에 뭐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중에서도 농업보호구역 뭐 여러가지들 농지들 있죠. 보통 통상적으로 그런 용도 지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셔가지고 주말체험 농장을 하시든 전원주택을 짓든 다양하게 건축을 하실 분들 아니면 뭐 다양하게 이제 하여튼 농지를 취득하셔가지고 추후에 건축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저는 대본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서없이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고 전문 용어 따로 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비속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섞어서 쓴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결국은 이게 왜 그러냐. LH 사건들 터지면서 농지 투기 때문에 결국은 사건이 돼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지금 퍼지게 됐고요. 솔직히 제가 있는 곳이 대전이긴 하지만 금산, 논산, 공주, 옥천, 계룡 뭐 이런 데들 이제 대전 인근에 이제 보통 찾는 땅들이 그렇죠. 솔직히 해당이 투기 금산인에 있는 시골 농지가 투기를 할 만한 땅인가요? 아니잖아요. 옥천에 있는 땅도 조금 벗어나면 당신이 읍에 있는 땅들은 좀 비싸겠지만 뭐 주말 세컨하우스라든지 주말 체험 농장으로 쓰려고 하는 땅들 옥천에서 좀 외곽적인 땅들이 투기가 과연
관련이 되어 있을까요? 결국은 서울 경기 지역에 한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황당하고 까다롭고 지금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취득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개인 대 개인 간 거래하실 분들, 부동산을 끼고 하시는 분들, 어찌됐든 토지 전문으로 하는 데들은 알아서들 다 알아봐서 처리를 해드리겠지만 그게 아닌 데서는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뭐 소형 토지를 취득을 하셔가지고 주말체험 농장처럼 쓰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계획서를 쓰실 때 철두철미하게 쓰시고 그거에 대한 조사들을 계속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획서를 쓸 때 뭐 100, 200평이면 100평에다가는 뭐 과실수를 심고 나머지 50평은 뭐 인삼 농사를 짓든 배추 농사를 하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라는 거를 작성을 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농지증만 받고 농지를 취득하면 알아서 그냥 자갈 깔고 잔디 깔고 농사 일부 조금 텃밭하고 농막 갖다 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계속적으로 농지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계속 공무원들이 또 거기다 기재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좀 생겼으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차근차근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주말체험농장 제한 사용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는 본인들이 여기 보시면 자 금지한 주말체험농장 금지 행위라고 나오시죠. 여기 보시면 농지 제한이나 농지 소유 상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소유하거나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위탁 경영에 대한 위반 사항을 알고도 농지를 위탁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요거에 임대차 또는 사용 제한에 대한 위반을 알고도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 권유 중개하는 행위 뭐 이런 것들의 행위될 때는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이제 금지 행위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요거를 좀 참고를 우선 하시고요. 그냥 요거는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여기 보시면 농취증이 원래는 4일이었죠. 4일 4일이었는데 발급기간이 4일인데 지금 14일로 기본적으로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같은 경우는 14일, 그리고 일반적인 거는 그 신청일로부터 7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4일이었던 게 지금 현재는 신청을 했을 때 7일이기 때문에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예전에 생각하고 늦게 또 신청을 하시거나 이제 기간을 잘 모르셔가지고 했다가는 농취증이 안 나올 수도 만약에 문제가 돼서 매수인이 농취증을 못 받아서 만약에 계약서에 뭐 매수인의 사유로 뭐 계약이 취소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조항이 있거나 했을 때 서로 분쟁의 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청이 7일로 바뀌었습니다. 7일. 근데 중요한 건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는 14일입니다.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 이따가 제가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에 대한 것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14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14일도 신청을 넣었다가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돼서 신청을 넣었는데 14일 안에 결과가 나왔더니 다시 시정사항이 생겼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또 14일이 걸릴 수도 있고요. 기간이 무궁무진하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같은 경우는 명절이 껴있어가지고 위원회가 날짜가 앞당겨져서 기존에 있던 날짜 한 달에 2번 위원회 결성을 해서 회의를 하는데 이게 날짜가 어설프게 껴서 거의 한 달 잔금일 이후에 지금 농지위원회 심의 회의를 하게 되면서 9월 22일 날 잔금이 9월 28일 날 회의를 거쳐서 10월 초에 농취증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협의를 해서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 기간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기본 4일이지만 7일. 하지만 여기 보시면 농업기반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취증을 증명 발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4일은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다 심의 대상은 14일이라는 거. 그리고 그거를 좀 참고하시고 날짜를 알고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농취증 발급 제한 사유 같은 경우도 이제는 까다로워졌습니다. 요거는 다음 편에 조금 이어서 갈게요. 다음 편에 좀 이어서 죄송하지만 너무 길면 또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10분에 제가 끊고 한 편씩 10분 이내로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 형태로 영상을 만들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또 농지법 개정법 이어서 또 안내를 또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영상 때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